네, 안녕하십니까. 승땡TV의 승땡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를 촬영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올리남 컨텐츠 동영상을 편집하는 도중에 실수로 동영상을 삭제해버리면서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트로 동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로 다음 동영상은 도대체 언제쯤 리뷰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 실수로 늦어진 점 대단히 사과드립니다. 올리남 첫 번째 리뷰는 분명히 자동차 리뷰할 거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실수 없이 원래대로 진행이 됐다면 첫 번째 컨텐츠로 정말 특이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먹방 겸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두 번째 올리남 컨텐츠로 진행을 하려고 있었던 이 자동차 리뷰를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컨텐츠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을 깨트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리남 특집 첫 번째 리뷰. 오늘 리뷰해 볼 온갖 것 중 하나는 르노 클리오입니다. 네, 일단 전면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뭔가 귀염귀염한 그런 이미지가 보이면서도 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나 혹은 좀 피곤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헤드라이트는 같은 차급의 액센트나 프라이드와 다르게 이렇게 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쪽 헤드램프를 일직선으로 이어주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는 이렇게 르노의 상징 로장주 그릴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어서 나는 절대 르노 삼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개등조차도 이 할로겐 램프가 아닌 LED 전구가 박혀 있어서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나 야간 운전 시에 헤드라이트를 보조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퍼 하단에 번호판을 배치함으로써 좀 더 스포티함을 가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마도 이 큼지막한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클리오의 휠은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3가지 모두 17인치 알로이 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만 봐서는 그냥 셋 다 같은 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중하위 트림인 젠과 아이코닉이냐 혹은 상위 트림인 인텐스냐 그리고 한정판 트림인 스틸이냐에 따라서 그레이 컬러가 들어갈지 아니면 블랙 컬러가 들어갈지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 차의 경우는 풀옵션인 인텐스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알로이 컬러의 휠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백미러는 기아 프라이드처럼 이 플래그 타입의 백미러가 이 문짝에 직접 붙어 있어서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게 뭔가 좀 귀염귀염한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백미러 하단에는 이렇게 조그만 방향지시 등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쉐보레 그것처럼 문을 여는 도어 캐치가 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문 옆에 보호색을 띠고 숨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어 하단부에는 이렇게 크롬을 덧대어서 뭔가 스포티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뒷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어 보여서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좀 많을 것으로 보였지만, 아무래도 비싼 가격은 여심도 사로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 정서는 값도 싸고 품질이 좋은 그런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리어램프와 보조 제동 등에도 이렇게 LED가 들어가서 야간 운행 시에 후방 안전에도 많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라인을 보면 이게 진짜 르노에서 디자인한 차라고 라고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유럽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렇게 해치백에 강한 지역입니다. 이런 해치백 승용차가 많이 팔리는 유럽 지역에서는 인기가 아주 뛰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큼지막한 로장주 로고에 이 고개만 빼꼼 내민 듯한 이 후방 카메라도 아주 귀엽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하단에도 크롬을 가미해서 차 전체에 붙어있는 이 크롬에 구성비를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바로 머플러 부분입니다. 고성능 모델인 RS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RS 모델을 대비해서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이런 가짜 구멍 없이 이렇게 범퍼 하단에 일반적인 동그란 머플러 하나가 떡하니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 클리오 얘기를 하면서 굳이 뭐 골프백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나 싶고, 저는 어차피 여기에 넣을 골프백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트렁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기 트렁크만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리뷰할 게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트렁크에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이게 골프백은 고사하고 사람 한 명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사람이 타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시트 폴딩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폴딩이 안 됩니다. 폴딩이 안 돼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방금 트렁크에 올라타 봤는데요. 이 트렁크는 사람이 탈 공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클리오가 됐든 뭐 어떤 차가 됐든 결코 안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게이지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요. 좌우로 RPM 게이지와 연료 게이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계기판에 수온 게이지가 빠져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수온 게이지 많이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김없이 이런 로장조 로고가 박혀있는 스티어링 휠도 정말 심플하기 그지없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 되겠습니다. 좌우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외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어요. 정말 심플합니다. 그럼 블루투스 기능도 설마 지원되지 않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블루투스 스위치는 바로 핸들 우측에 그리고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배치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도 해보지만, 이 차량을 비롯한 르노 계열의 차량들은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리모컨도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방향 전환을 하실 때 이 블루투스 리모컨을 조작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을 타면서 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페달 위치가 좀 많이 애매합니다. 특히나 엑셀 조작을 할 때 이 옆에 있는 이 플라스틱 벽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시트는 가죽과 이렇게 가운데 벨벳이 섞여 있고요. 느낌을 보면 벨벳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직물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착자감이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SM6나 QM6보다는 그래도 착자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풀옵션을 넣더라도 이 수동으로 시트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래쪽에 손을 넣어서 레버를 당긴 후에 이렇게 앞뒤로 시트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왼쪽 하단부에 이 높낮이 조절 레버를 이용해서 시트를 이렇게 올리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고정인가? 등받이를 조절하는 레버를 찾았습니다. 등받이 조절 레버가 되게 좀 땡뚱맞은데 달려있어요. 보통 차들이면 보통 이쪽에 등받이 조절하는 레버가 달려있는데 이 차는 오른쪽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조절을 하려면 이 가운데에 있는 암레스트를 올리고 손을 넣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레버를 돌려서, 이렇게 레버 형식이 아닙니다.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보시면 자, 안쪽으로 이렇게 감으면 시트가 이렇게 씁니다. 반대로 바깥쪽으로 풀면 여기 시트가 누워요. 그리고 열선 시트 스위치는 시트 별도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똑딱이 형식이고요. 풀옵션을 선택해도 통풍 시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4인치 정도 돼 보이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렇게 센터페시아에 붙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T맵 기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좌측에 큰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우측에 조그만 다이얼을 돌려서 풍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은 이 에어컨 하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대로라면 핸들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참 이 위치가 좀 많이 애매합니다. 아마 클리오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많이 어색해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스마트키 디자인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카시어링 차량이라 보니까 스마트키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형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고급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스 오디오와 르노 삼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경에 출시한 QM5 차량에 이 옵션으로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됐고요. 자, 그런 와중에 비르노 계열인 현대자동차 소나타 GM8 모델을 출시하면서 자, 이렇게 보스 오디오를 선택사양으로 따로 내놓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나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보스 오디오를 선택사양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가 장착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썬루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쉽게도 이건 썬루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은 썬루프가 아니라 썬루프처럼 생긴 글라스 루프라는 것입니다. 썬루프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 유리창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무릎 여유 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요. 이 무릎 공간에 맞게 이 등받이 부분을 살짝 파놨어요. 그래서 다리가 긴 운전자들도 이렇게 시트를 뒤로 빼도 전혀 타고 움직였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 하지만 키가 180이 넘어가는 성인 남자가 이 클리오를 탔을 때에는 머리 공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무릎 공간 역시도 사실 제가 타니까 이 정도 공간이 남는 거지, 덩치가 있으시거나 키가 크신 분들이 타면 좀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사실 차가 5인승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뒷자리에 성인 남성이 3명이 쭈르륵 튼다고 생각했을 때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한번 차를 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클리오를 타고 이렇게 도로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먼저 파워트레인은 90마력짜리 22토크 1.5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변속기로는 6단 DCT 변속기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사실 90마력에다가 22토크 엔진이면 현대 액센트보다도 좀 스펙이 낮은 엔진입니다. 클리오에 탑재된 엔진이 워낙 힘이 좋기로 정평이란 엔진이다 보니까 액센트나 아반떼 정도는 가뿐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90마력이라고 하니까 크게 기대감은 없어 보입니다만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 SM3나 SM5, SM6에 비하면 20마력 정도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차들에 비해서 20마력 정도가 낮다는 얘기죠. 앞서 말한 차들보다도 20마력이 낮아서 다소 좀 출력 면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아쉬움을 이 6단 DCT 변속기가 달래줍니다. 이 르노의 DCT 변속기는 현대의 그것과 좀 많이 다른 형태의 변속기입니다. 현대의 그 DCT 변속기에 비해서 이 가속감이 상당히 상쾌하고 아주 경쾌합니다. DCT가 장착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전진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으면 RPM 먼저 쭉 올라갔다가 차가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르노 삼성의 이 DCT 변속기는 전혀 굼뜬 것도 없고 출발이 늦지 않다는 점, 오히려 가속감이 아주 시원한 점. 자, 사실 90마력과 22토크라는 이 살짝 저질스러운 디젤 엔진에 6단 DCT가 힘차게 밀어줍니다. 자, 사실 제가 르노 삼성 차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르노 차를 타보고 장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저는 이 6단 DCT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치백의 장점은 이 전고가 낮은 편에 속해서 무게나 공기저항 쪽에서 큰 강점을 보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달리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클리오가 무게 배분이 아주 고르게 잡혀있고 밸런스 또한 아주 알맞게 맞춰져 있어서 운전을 하는데 한껏 재미를 더해줍니다. 핸들링 또한 아주 민첩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주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도 아주 민첩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서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차가 당황을 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에서는 이제 급격한 핸들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클리오의 제로백은 약 12초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소 낮은 스펙을 가진 엔진임을 감안해도 제로백 12초 정도면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승용 디젤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 MVH 또한 아주 올곧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심 주행에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리게 되면 다소 지금처럼 시끄러운 그런 엔진 소리부터 이 실내로 파고 들어옵니다. 아주 못 들어줄 정도의 그런 시끄러운 점은 없지만 현대 아반떼에 들어가는 그 1.6 디젤 엔진은 소리가 ገልገልገል글 하는 소리가 났다면 1.5 DCI 엔진은 뭔가 좀 걸걸걸걸 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립니다. 트럭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해요. 사실 승용 디젤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도 연비가 정말 잘 나오는 편입니다. 현재 클리오의 평균 연비는 한 17에서 18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현관에는 클리오 연비가 27km까지 나온다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 너무 과장된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클리오의 실연비가 사실 공인 연비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까부터 시동을 계속 켜놓고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연료 게이지가 이제 풀 쪽에서 내려올 기미를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좀 공회전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기름을 거의 소비하지 않는 걸 보면 진정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빙 세이프티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선 이탈 경고가 있고요, 전방 추돌 경고, 그리고 앞차 출발 알림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드라이빙 기술이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차는 경고만 해줍니다. 차선을 이탈했을 때 이렇게 경고만 해주는 것, 혹은 앞차랑 가까워졌을 때 이제 경고만 해주는 것, 이 경고 기능만 있으니까 너무 이 클리오의 드라이빙 어시스트에 운전을 맡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막 보조가 아니고 경고입니다.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신차로는 나오진 않지만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중고 시세는 대략 한 1,5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차를 역시 중고로 산다고 해도 동급 소형차보다는 비싼 건 좀 사실입니다만 아무래도 연비나 정비성에서 강점을 보이다 보니까 유지비 면에서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시승기를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봤을 땐 정말 좋은 차지만 가격이 비싸서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는 차. 하지만 쭉 타보면 이 가격이라도 살 수만 있을 것 같은 차. 이상 르노의 클리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온갖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 올리남 승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르노 클리오? 클리오?